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웨이션 샤보의 명상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솔직히 저는 명상이라고 하면 좀 막막했거든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잡생각만 떠오르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명상이 사실은 잠, 그것도 깨어있는 잠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명상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 책의 핵심적인 가설이죠. 오늘은 명상의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는 잠시 내려놓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명상이란 행위가 우리 몸과 뇌에서 일으키는 생물학적 현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을 과학의 언어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명상이 의식이 있는 수면이라는 이 대담한 가설에서 시작해서요. 명상 중에 느껴지는 몸의 기묘한 감각들, 그 정체는 뭔지, 또 수천 가지나 된다는 명상 기법들이 결국엔 어떤 하나의 원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깨어있는 잠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깨어있는 잠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깨어있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잠들게 하고 정신만 깨어있는 제3의 상태가 있다니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2차원 좌표계를 제시해요. 가로축, 그러니까 X축은 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잠듦, 오른쪽으로 갈수록 깨어남이죠. 그리고 세로축인 Y축은 정신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아래로 갈수록 잠듦, 위로 갈수록 깨어남으로요. 아, 그렇게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보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보통 깨어있는 상태는 몸도 깨어있고 정신도 깨어있으니까 오른쪽 위, 일사분면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몸과 정신이 모두 잠든 일반적인 수면 상태는 왼쪽 아래 3, 4분면이 되겠죠.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나머지 두 개의 사분면입니다. 먼저 4, 4분면을 보면 몸은 깨어있는데 정신은 잠들어 있는 상태. 바로 목유병 같은 상태를 이 좌표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명상은 바로 이사분면, 즉 몸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근데 책에서 가위눌림, 그러니까 수면 마비도 이 이사분면 상태에 해당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가위눌림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인데 명상은 평온하다고 하잖아요.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진입 경로와 통제권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위눌림은 3, 4분면, 즉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어떤 이유로 정신만 갑자기 깨어나서 2, 4분면으로 튕겨져 나온 상태에 가까워요. 의도치 않게 낯선 상태에 갇혀버렸으니 공포를 느끼는 거죠. 아, 반면에 명상은 1, 4분면의 각성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점진적으로 2, 4분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 다시 1, 4분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통제권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길을 잃고 낯선 곳에 떨어진 것과 지도를 들고 일부러 찾아가는 것의 차이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의도적인 훈련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몸만 콕 집어서 잠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 몸을 속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는 우리 몸의 무의식적 뇌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아주 원시적인 동작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오직 한 가지, 움직임의 유무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지 잠들었는지를 판단하거든요. 동작 감지 센서라니 흥미롭네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어떻게 잠들었다고 단정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 원시적인 센서는 아, 주인이 잠들었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요. 마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밤새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가 잠들었다고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와, 그렇게 단순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일단 잠들었다고 판단하면 우리 뇌는 즉시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바로 꿈을 꿀 때 몸이 함부로 움직여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막기 위해 골격근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죠. 이걸 수면 중 근육 마비라고 합니다.
명상 중에 갑자기 팔다리가 돌처럼 무겁고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현상 때문이에요. 정신은 멀쩡히 깨어 있는데 몸을 수면 절차에 들어갔다. 네,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잠의 시작 신호입니다. 몸이 잠드는 과정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거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 원리가 단순히 신체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하더군요. 제이콥슨 박사의 불안한 마음은 이완된 신체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자베스 스텔리 박사의 연구를 인용하면서요.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강렬한 감정의 시작점은 뇌가 아니라 몸이라는 어찌 보면 파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우리 뇌를 크게 이성적 판단을 하는 생각하는 뇌와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생존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은 머리에서 무섭다고 생각해야 몸이 반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반대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령 숲길을 걷다가 뱀처럼 생긴 물체를 봤다고 해보죠. 그러면 생각하는 뇌가 저게 진짜 뱀인지 나뭇가지인지 분석하기도 전에 생존뇌가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몸에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즉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근육을 긴장시키죠. 몸이 먼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야 생각하는 뇌가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아, 내가 지금 무섭구나 하고 그 신체 반응에 공포라는 이름표를 붙여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 순서입니다. 감정은 몸의 반응에 대한 뇌의 해석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 몸을 의도적으로 이완시키는 행위는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감정이 피어오를 땔감 자체를 없애버리는 아주 근원적인 감정 조절 방식인 셈입니다. 감정의 근원을 다스린다. 정말 강력한 접근법이네요. 그럼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책에서는 그 상태를 휴식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종류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저자는 이걸 평온, 자유, 광활함, 연민 같은 단어들로 묘사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성취와도 무관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무조건적인 행복감에 가깝죠. 알겠습니다. 몸을 이완시켜서 감정의 근원부터 다스린다는 개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막상 몸을 이완시켜야지 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긴장될 때가 많거든요. 저도 명상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어야지 하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서 말하는 궁극의 방법,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명상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명상 기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법의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동양 철학, 특히 노자의 무의사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는 행위니까요. 맞습니다. 명상의 진짜 목표는 의식적 뇌,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무의식적 뇌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흡 관찰이나 만트라 암송 같은 기법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는 의식적 뇌에게 잠시 가지고 놀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그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무의식적 뇌가 조용히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기법들을 목표가 아닌 목표를 위한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식적인 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저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군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걷기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도 있잖아요. 그건 이 동작감지 센서 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책에서는 놀랍게도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을 가져옵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동작감지 센서가 속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KTX가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는 움직이는 걸 거의 못 느끼다가 출발하거나 멈출 때, 즉 가속도가 변할 때만 몸이 쏠리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와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는 상태는 모두 가속도가 0이라는 점에서 동일해요. 따라서 우리 몸의 센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경우 모두 움직임에 변화가 없으니 잠들었군 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와, 걷기 명상의 원리가 관성의 법칙이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그럼 태극권처럼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요? 태극권이나 요가의 부드러운 동작들은 가속도의 변화가 거의 0에 가깝도록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센서를 속이기에 충분한 거죠. 결국 어떤 방법을 쓰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몸의 가속도를 최소화해서 무의식적 뇌를 속여 잠들게 하고 그 무의식적 뇌가 우리 몸의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명상 기법의 숨겨진 공통 목표입니다. 네요. 명상이 깨어있는 잠이라면 결국 잠을 잘 자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이 책이 주장하는 명상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생물학적 이점은 바로 수면 능력의 향상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감정 기복, 면역력 약화 같은 것들, 대부분 수면 부족에서 오잖아요. 명상 훈련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밤에 자는 잠을 질 자체를 높이는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별 이유 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무조건적인 행복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양질의 수면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양질의 수면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와 직결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대담하고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뭔가요? 더 놀라운 게 남았나요? 깊은 명상 상태는 단순히 질 좋은 수면을 넘어서 동물의 겨울잠과 극도로 유사한 생리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잠이요? 곰이나 박쥐 같은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가는 그거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티베트 승려들이나 요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그들이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신진대사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심박수와 호흡수가 일반적인 수면 상태일 때보다도 훨씬 더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흑곰은 겨울잠을 잘 때 심박수가 평소 분당 40회에서 8회까지 떨어지는데 일부 숙련된 명상가들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심박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마치 우리 안에 내장된 일종의 절전보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네요. 책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나요? 저자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겨울잠 유전자가 명상을 통해 활성화되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도 혹독한 비나게를 견뎌내기 위해 겨울잠과 유사한 능력을 가졌을 수 있고 그 흔적이 우리 DNA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명상에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몸에 잠재된 생명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 가능성을 탐험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명상의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 명상에 대한 저의 막연했던 생각들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명상이란 결국 몸을 잠재우고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지극히 생물학적인 훈련이고 그 핵심은 가속도를 최소화해서 우리 몸의 원시적인 무의식적 뇌를 깨우는 것이었군요. 네. 온갖 복잡한 기법이나 신비로운 개념 뒤에 숨어있던 명상의 본질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근원적인 능력, 즉 깊고 편안하게 잠드는 능력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 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명상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전 고대의 지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생물학적 해킹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대신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과정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